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더 일으킨다, 증가시킨다. 유상을 하는 이유, 돈이 필요해서겠죠. 사사주로 사서 찢어버려요. CGV의 미래가 뭘까요? 아니 왜 필요할 때 되면 손을 갖다 주주들한테 버리냐. 내가 돈을 맡기려고 할 것인가? 저는 안 맡겨요. CJ, CGV하고 SK이노베이션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업들이 그 주식회사잖아요, 전부 다. 그 주식회사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한 회사가 기업 활동을 시작할 때 주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서 그 자금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업 형태가 이제 주식회사예요. 뭐 유한회사, 합작회사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은 주식회사이니까 증자를 한다는 말은 말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한자를 쓰면 사실은 해석을 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더 일으킨다, 증가시킨다. 증자고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더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 무상이라는 건 돈 낼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상증자라 그래요. 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중간에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가능해요. 자본시장은 어려운 게 자본에 관련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다른 시장보다도 노동시장이나 이런 시장보다도 계량이나 여러 가지 수리적 모델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비 오는 날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는 날 송진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비 오는 날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시면 비 오는 날 그 송진가루가 뭉쳐있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물컵에다가 물을 받쳐놓고 분말가루, 밀가루도 좋고 분말가루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일정한 속도로 원을 그리면서 쫙 퍼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들쭉날쭉하게 막 퍼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발생이 되면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뭐 들쭉날쭉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증자를 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알갱이들로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똑 떨어뜨리면 시장이 일률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반응할까? 아니면 시장이 요거를 톡 떨어뜨렸을 때 급격하게 막 반응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늘리는 방법,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래서 기업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기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다. 그럼 요 두 개를 조합해도 가능하겠죠. 채권도 발행하면서 동시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나중에 교환해라. 내가 지금은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이 채권에 금리를 받고 싶으면 금리를 받고 이거를 주식으로 받고 싶으면 주식으로 받아라. 교환 또는 전환 이런 이름을 붙여서 교환부 채권, 교환채권, 전환부 채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요.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자본 상품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게 유상증자, 무상증자다. 무슨 말이냐? 주식을 유상으로 늘리고 무상으로 늘리겠다. 자, 그럼 이게 좋으냐 나쁘냐? 너무 간단해요. 유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필요해서겠죠. 무상은 그냥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 기업 건설사 회장이 자기 고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1억씩 동네 사람들에게 1억도 나눠주고 막 했다는데 이게 무상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돈 나눠주잖아. 현금을 줬으니까 무상증자의 개념이 아니지만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액수를 더 늘리는 의미가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톰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쳐봐요. 지금 주식시장에 100만 주가 거래되고 있어요. 만 원에. 그러면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회사가 이익을 나니까 우리 주주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셔서 또 계속 이 아톰을 지지해 주셔서 기술 개발도 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한 20%를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자사주죠. 자사주를 사서 찢어버려요.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몇 주로 남아요? 80만 주죠. 100만 주 거래하다가 80만 주가 되면 그 주식은 주가는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오르죠. 그러면 주주분들에게 제가 사서 찢어버리는 순간에 주주분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게 되죠. 그거를 이제 자사주 매입에 의한 소각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혜와 비용 부분이에요. 회사로서는 배당금을 드려도 되지만 배당금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배당금을 전체 모아가지고 자사주를 매각한 다음에 찢어버리면 오히려 주주분들에게 돌아가는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고 희귀해지니까
도움이 됐다. 유상이라는 건 이 무상증자의 개념과 반대 개념이니까 다시 말하면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줄 테니까 이제 이런 조건이잖아요. 왜 무상이 유상보다 더 바람직한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무상은 말 그대로 주주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상은 일단 돈을 받고 주식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저 기업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배터리 공장을 지금 새만금에 지으려고 하는데 1조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 시총이 이제 3조 정도는 되는데 1조를 다 여다 갖다가 붓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주 여러분 우리 위험 분담합시다. 1조를 좀 더 조달을 해야 되니까 1조 나누기 제가 필요한 증자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 되네요. 그럼 1,000만으로 나눠서 돈을 갖다가 1인당 예를 들면 그냥 언뜻해서 1,000원씩 제가 더 받고 주식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이게 유상증자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죠? 얘가 뭘 하려고 지금 유상증자를 하려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공시를 해요. 뭐 무상증자도 공시를 하지만 왜 내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CGV나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락을 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CGV가 뭐 발표했는지 SK이노베이션이 발표했는지는 기사를 읽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측면을 놓고 제가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CGV의 미래가 뭘까요? CGV는 뭐 하는 회사예요? 영화, 영상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AR, VR 세계가 될 것 같고 무인 자동차와 무인 시대가 되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시대가 될 것 같은데 CGV가 앞으로는 영화를 비롯해서 영화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는 것 같다. 왜? 팬데믹을 경험해 보니까 영화관 있어봐야 소양이 없더라. 그럼 집에서 전부 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영화 대신해서 다 보는데 이거 영화관 지어봤자 이거 뭐 부동산 값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기업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서 VR, AR 쪽에 기술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자본이 1조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유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주 여러분 십시일반 돈 내서 우리 투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빚이 생각지도 못한 빚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한 2천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회사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빚을 갚으면 이게 시중에 이렇게 공시돼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 CGV, SK이노베이션 저 빚이 많은 기업이구나 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K이노베이션과 CGV의 유상증자를 발표할 당시에 공시 내용을 보시고 이 공시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공시냐 아니면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공시냐를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간단해요. 채무 변제다. 그러면 왜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가? 앞으로 CGV나 SK이노베이션이 하려고 하는 산업이 미래지향의 산업이라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빚이 지금 많은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는 안 했는데 빚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부채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채 상환하는 게 나쁜 건 없죠. 부채 상환하면 빚이 많이 줄어드니까 주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십시일반에서 빚을 다는 아니죠. 빚의 일부를 소각해 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단단해주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필요할 때 되면 손을 갖다 주주들한테 벌리냐. 좀 경영 잘할 때 너희들이 자사주 매각을 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빚을 탕감을 하지를 못하고 왜 꼭 잘 나갈 때는 뭐 팝콘도 못 팔게 하고 온갖 정부 로비를 다 해가지고 극장 안에서 외부 음식 못 먹게까지 하는 등 이런 행태를 다 부리다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또는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돈 좀 갚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이 돼버리면 이 기업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시중에서 많이 이야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GV의 미래 가능성, 투자 가능성보다 여러분께서 제 느낌은 그래요. 만약에 CGV가 그렇게 유망한 산업인가? 이렇게 이제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왜? 질문 간단해요. MGM이 살아있습니까? 아직까지? MGM. 그 다음에 여러분 이소룡 영화 많이 보셨을 때 땡땡 브라더스 있죠. 워너 브라더스.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극장관에서 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압니다. 극장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스카이 땡땡, 크레이지 로봇 이런 새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화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투자사들입니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도 보면 CJ, CGV가 영화 투자를 많이 해요. 제작할 때 30억, 40억도 놓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미국 영화 같은 것을 봐도 지금은 헐리우드 시대가 아니고 델리우드,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영화 투자가 또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영화의 시장이 과거에 하나의 크대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던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투자자 중심으로 변해가는 시장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까를 놓고 보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R, VR 시장에 대한 기술 투자다, CGV가. 그러면 제가 유상증자라도 이거는 미래 기술 투자니까 그동안에 CGV가 보여왔던 어떤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말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근데 기꺼이 유상증자를 받지라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SK는 여러분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SK 지주회사의 행태, 지주 행태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에게 여쭤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까 전문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SK다 그러면 과거에 오너가 도박을 했다. 그러면 이런 도박한 회사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려고 할 것인가? 제 입장이에요. 저는 안 맡겨요. 회사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다가 돈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회사는 단단하다. 어떤 의미에서 단단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그런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투자된 문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형태가 보면 지분율이 3.5% 가지고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알고 보면 연관된 회사들이 다 둘러서 합치면 20%가 되지만 혼자 놓고 보면 그 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오너라고 하는 사람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3%, 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회사가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미래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채무 부분도 변제가 필요해서 돈을 여러분에게 발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기술 투자와 채무 변제 중에서 몇 대 몇 비율일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왜? SK라는 기업을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7대 3이야 3대 7이야 이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 기술 투자를 앞세우고 뒤에서 채무 변제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배터리 생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은 어떤 기업은 30년 걸쳐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최근 한 10년 동안에 배터리 공장을 세워서 만들었다. 포스코 퓨처스인가요? 포스코 퓨처스 최근에 배터리 공장에 뛰어든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배터리 공장 전 수직적 관계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하는 그 수직적 계열화 상당히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어떤 말을 의미하느냐? 배터리 시장의 기술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산업은 아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이 돈이 필요한데 신기술도 투자해야 되고 채무 변제도 해야 돼. 이 내용만 담았다. 그러면 저는 물을 거예요. 채무 변제 몇 %, 신기술 투자 몇 %. 그래서 제가 증자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할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기업은 투자자분들에게 정직한 것을 최고의 윤리적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기업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또 친구가 카드라는 통신을 따라서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미국처럼 기업들은 반드시 배당금을 지불해서 주주들에게 그 배당의 효과를 보도록 해주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 그런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유상증자의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공시로 나와야 된다. 그 경우에 기업들의 역사, 이익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 기업은 늘 하던 말이 정직했어. 이 기업은 하던 말보다 한꺼풀 두꺼풀 양파껍질 벗기듯이 벗겨봐야 그 속내를 알 수 있어. 이런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면 CGV 같은 경우는 미래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AR, VR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아니면 투자사로 완전히 전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화 투자나 이런 식으로 체력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겁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하나씩 둘씩 만들어질 것이고 미국 내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 한중일 모든 배터리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앞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환율 이야기 했잖아요. 환율이 싸요, 비싸요? 일본 입장, 중국 입장, 한국 입장 비쌉니다. 과거에 1달러에 1,000원이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1달러에 1,000원에 투자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300원이잖아요. 300원 더 들어야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비싸진 거예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 이전까지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에 얼마나 신경을 써왔느냐, 써오지 않았느냐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